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비만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꼭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도. 과연 이 비만, 살이라는 건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?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정말 요요도 들어가고 잘 안 되는데 이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살을 뺄 수 있는 비법, 이 자리에 이게 정말 인기일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? 혹시 최 교수님도 살을 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? 물론이죠.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.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.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. 네.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흡입 수술을 하고 요즘에는 또 위절제 수술이 보험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절차를 통해서 살을 뺐다 하더라도 아무리 또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네.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습관이기 때문에 살을 찌는 건 순식간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꼭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. 사랑에 빠져라.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뭐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뭔가에 몰두할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행복감이 생기고 뭔가 열중할 때는 식탐이 줄어요. 아, 네. 그래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뭔가 열중할 수 있는 일,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. 또 나의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떨 때 내가 많이 배가 고프고 자꾸 먹는가,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사실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먹는 분들도 계세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외로울 때, 심심해서, 입이 심심해서, 그렇죠? 또 화날 때, 또 우울할 때 뭔가 나를 치료해줄 뭔가가 필요하니까 술도 먹고 막 단 것도 찾고 그러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드시는 것만 없어도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식단을 가지고 뭐 내 몸을 챙기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빠진 체중을 잘 유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을 먹거나 네. 또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요요 현상이라든지 빠진 체중 또는 체중을 빼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쓸데없이 먹지 마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, 힘든 걸 견디기 위해서 또 쓸데없이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정말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하시고 진짜 힘드신 분 많이 보시고 그러시는데요. 정작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시고 힘든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제 경우는 지쳐서 먹는 경우입니다. 이제 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지치게 되니까 퇴근 후에 먹는 양이 병원에서 먹는 양보다 훨씬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나는 좀 일을 쉬는 날이 필요한 사람이구나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뭘 하면 또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블럭데이를 만들어 놔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, 아무 약속과 의무와 누구의 얘기를 대신 들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 없는 그런 프리데이를 만들자. 그래서 쉬는 시간들을 꼭 확보를 먼저 합니다. 네. 약속을 블럭해 놓는 거죠. 제 나름대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블럭데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 환자가 되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요. 또 저희는 이제 앉아서 많이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 갇혀서 지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.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라. 그래서 제 스케줄을 보면 태능 선수촌 수준입니다. 진짜? 네. 뭐 월요일날 필라테스, 화요일날 헬스, 뭐 수요일날 골프 연습, 계속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. 하다못해 운동을 못할 정도로 지친 날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. 네. 강아지가 저를 운동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몸을 되도록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, 뭐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산책을 하면서 명상하는 것, 멍 때리는 것, 그것이 정신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.
또 정신과 의사 혼자서만 하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저는 피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동료들 의사끼리의 서로 모임.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면서 또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주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유롭게 자기 문제점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본인의 어떤 치료법에 대한 상의도 할 수 있고 또 학회 활동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저희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신다면 몸을 움직이고 또 주변에 같은 동료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한 가지 더 하면 이 기독정신과 의사의 중창단 아주 핵심이 된 것입니다. 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제가 옆에서 또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에 젖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